네, 청문회를 마친 지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만 정성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까도 끝이 없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진 차장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셋쯤 있는데 네.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장관 네. 임명 되겠습니까? 일단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정성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은 아마 낙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여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청와대에서도 일찌감치 어렵겠다 이렇게 네. 결론을 냈고요. 네.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에는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여론을 살펴보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여론을 주말에 살펴보니까 굉장히 다 악화가 됐습니다. 아하. 예.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조금 네. 뒤에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권 내부에서도요,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향해서 민심이 좀 좋지 않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 국무위원이 될 자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김재원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있다면서요? 네. 김재원 원내수석 네. 부대표, 여기도 참 막강 수석 부대표죠. 네. 친박 중에 친박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 아끼는 네. 당의 그 자원인데요. 네. 오늘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걸 청와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국민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점을 시사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날 주재하는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는데 2기 내각 이제 막 출범하는데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재밌는 표현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참석한 참모들이 많이 웃었는데요. 상황은 그렇게 웃을 만큼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영상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쉬는 일이 없이 계속 일들만 많이 하셔서 또 뭐 평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여러 가지 회의 일들이 많아서 또 챙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주말에 또 이렇게 차분히 이제 그거를 챙기다 보니까 또 그때 연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주말 없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 각오하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각오를 한다면 때가 너무 늦어요.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됩니다.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보통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목소리가 많이 죄송합니다. 네. 되게 이제 주말에는 쉬게 되는데. 네. 대통령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금요일, 그 다음에도 네. 토요일도 일요일도 금요일처럼 일하라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네네. 너무 많이 그렇게 대통령 비서관들이라고 많이 시키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네네.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황우석 박사가 한창 복제 얘기를 할 때 나는 일주일 없이 주말 없이 일한다면서 월화수목 금금금 그랬는데 대통령도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가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성근 후보자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네요. 오늘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전달되면서 폭탄주 얘기, 술을 마셨다는 얘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보고가 있었죠? 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정성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바로 정 후보자의 위증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정회가 됐습니다. 네. 이 정회의 한 도막의 저녁 시간에 정 후보자가 문체부 직원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사장으로 있었던 아리랑 TV 관계자들과 함께 폭탄주를 돌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 폭탄주만 잔만 받아놨지 마시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네. 해석자들이 마셨다. 네. 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는 화면은 이제 유인태 의원이 정성근 후보자를 향해서 또 다른 위증 논란과 관련된 추궁을 하는 장면인데요. 자, 폭탄주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술을 마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청문회 지난 10일 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10일 날 청문회가 이제 파행을 겪으면서 정회가 됐는데 저녁 8시 무렵에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이 정성근 후보자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직원들과 같이 폭탄주를 겸한 식사를 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됐고 이미 정성군 후보자 하면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적발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역시 또 청문회 하는 바로 그날 어떻게 폭탄주를 마실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비난이 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네, 국회 앞에 한 식당인데요. 바로 이제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참석했던 그 회사 직원들이 격려의 의미로 폭탄주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건이 청와대에 보고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정성근 후보자가 청문회 종료 전에 폭탄주를 마셨다는 보고를 받은 뒤 표정이 굳어졌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청와대 관계자의 경우에는 VIP, 그러니까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VIP가 정말로 싫어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의 그 인사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 식당에서 청문회가 진행되다가 저녁 식사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 식사를 뭐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때 술을 마셨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공직자 후보자로서 과연 올바른 태도냐 이것이 또 한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제가 한 가지만 이 정성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7가지 의혹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말로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은 5천만 국민을 자신의 말로써 속이려 했다는 거 이거는 장관 후보자로서는 결격 중에 가장 큰 결격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시작 전에 보통 그 진실만을 얘기하겠다고 증인 선서까지 하거든요. 바로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위증입니다. 이 위증을 한 번도 아니고 아주 여러 차례 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유지영 논란이 주말 사이에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정성군 후보자가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썼다는 의혹이 좀 있었거든요. 관련돼서 뭔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국민 앞에 얘기하는 건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성군 후보자가 새누리당 파주갑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사무실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공짜로 써왔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소유주는 바로 손모 씨라고 하는데요. 6.4 지방선거에서 파주시 시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바로 정성근 후보자 공천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 후보자가 공천을 주는 대가로 사무실을 공짜로 썼다. 이런 이제 의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직접 청문회장에서 어떤 질문과 대답이 오갔는지 그 장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짜로 썼는데 그 사람 공천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무료 사무실 사용이 공천 대가라는 의혹을 야당 의원이 제기하는데요. 답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 공개합니다. 후보자가 그간 무료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이 손모 씨에 대한 소위 공천에 혜택을 준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손배욱 씨를 미리 알았던 게 아니죠?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 건물은 사무국장이 물색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손배욱 씨는 알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질문을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 후보자가 현금으로 월세를 지급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밤늦은 시간까지 그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현금으로 다달이 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도 문제고 이 건물주와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를 놓고도 계속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추구 있으니까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손배욱 씨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운영위원을 맡고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이렇게 됐어요? 그 전에 이미 자율방범대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모르는 사이라고 그랬다가 봉사활동을 자율방범대원인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했다가 결국 또 오늘 아침에 어떤 한 신문이
과거에 사진을 한 장 공개를 했는데요. 화면에 네. 나올 텐데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잘 몰랐다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아니 뭐 꼭 모르는 건 아니지만 뭐 자율방범대원 이렇게 일하는 것 정도만 어렴풋이 안다고 얘기했었는데 자 한번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정성근 후보자가 이제 가운데 있고 나머지 네. 분들은 다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데 그 두 번째 줄 뒤에 이분이군요. 저분이 바로 그 손모 씨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아, 건물 주인. 네. 이번에 그러니까 파주시 시의원에 당선이 된 분인데. 공천받고 당선된 분. 네. 근데 저 촬영 시점이 2012년 11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계약서는 2012년 12월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네. 먼저 단체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했던 모르는 사이라는 발언은 위증이다. 이런 결론에 이른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난 계약하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란 첫 번째 답변은 틀린 거군요. 자, 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그 청문회 공직 후보자로 나온 분들이 이제 증인 선서한 후에 사실과 좀 다른 얘기하는 경우가 뭐 왕왕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과거에 뭐 이게 뭐 문제가 돼서 뭐 다르게 문제가 커지고 그런 건 없었죠? 네.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을 네.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하종대 부국장이 얘기를 하셨죠. 네, 모든 쟁점마다 거짓말을 했다. 이거 자체가 문제고요. 지금 바로 정성근 후보자 때문에 기자사회 동요가 상당히 큽니다. 바로 이런 분이 기자 출신이라는 데서 부끄럽다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위증을 하게 되면 말이죠. 미국에서는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도 상당히 액수가 높아요. 네. 2억 5천만 원이나 벌금을 형을 받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네,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 벌금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아, 실제로? 네. 네. 그리고 장관이라는 공직 후보를 놓치는 일, 그건 뭐 굉장히 큰 처벌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어쨌건 국민들은 우리 공직이 후보자들이 청문회장에서 선서한 마당에 정말 정확한 진실만을 말하는 모습을 보고 싶죠. 우리 모든 국가 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을 뽑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